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영화 입장권 부과금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영화 입장권에 500원가량 붙던 부과금이 올해부터 사라졌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됐던 영화 입장권 부과금 폐지가 한 달도 안 돼 부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소식을 알린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야 합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부과금이 폐지됐지만 당장 영화 관람료가 내려가지도 않아 관객이 아닌 대형 극장만 이익을 얻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로 영화 입장권 부과금을 살리는 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영화 입장권 부과금 폐지가 관객들의 관람료 부담을 내려주지도 못하는 데다 영화 발전 기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는데요. 폐지되었던 영화 입장권 부과금을 다시 재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부과금이 폐지되기 전 어떻게 사용됐는지 관련 예산 규모와 영화계 반응 등이 궁금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영화 입장권 부과금에 대한 관련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2007년부터 영화 비디오물 진흥법에 따라 그간 영화 티켓 가격의 3%가량은 영화 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란 이름으로 자동 징수됐습니다. 징수된 부과금은 영화진흥위원회가 각종 영화 산업 지원에 사용하는 영화발전기금 재원으로 썼는데요. 이 발전기금은 특히 신인 감독 영화나 독립예술영화, 지역 영화 등의 작품 제작을 지원하고 영화제를 치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해 3월 정부가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한다고 발표했고 뒤이어 관련 법령 개정도 이뤄지면서 올 1월부로 부과금은 사라졌는데요. 관련해 영화계의 반발도 컸는데요. 정부는 부과금을 폐지하는 대신 기금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영화계에선 그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기금이 고갈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부과금을 폐지할 경우 영화계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부과금 폐지 발표가 나오자 부과금 폐지에 반대해 20개 영화 단체가 모여 발족한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 연대는 성명을 내고 2024년 영화발전기금 사업 예산은 4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나 줄었다며 이에 따라 한국 영화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파나마 운하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연 가운데 또 다른 뇌관으로 꼽히는 파나마 운하에 대한 압박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되찾겠다고 밝히며 관련해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본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주권 침해라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되찾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China's running the Panama Canal. That was not given to China. That was given to Panama foolishly. 일단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운하는 독립적 정부기관인 파나마 운하청이 관리하고 있고 중국과 관련이 있는 건 양쪽 끝에 있는 두 개 항구와 다리 정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를 중국이 운영하고 있다고 발언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이는 사실이 아님을 짓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 영향력 문제를 제기한 소식을 다뤘는데 여기서 언급된 파나마 운하의 지정학적 경제적 가치 등에 대해 설명했다면 보도를 이해하는 데 유용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보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파나마 운하의 가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 중앙에 위치한 파나마에 있는 길이 약 82km의 인공수로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좁은 해협의 하나인 파나마 지역을 가로질러 대서양 카리브 해와 태평양을 이어주는 물길인데요.
이 파나마 운하 덕분에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를 오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경비가 크게 단축됐습니다. 그 결과 파나마 운하는 해상 운송과 국제 무역에 매우 중요한 수송로가 되었는데요. 양방향에서 이용하는 선박은 연간 13,000척 수준입니다. 운하 통과 시간은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인데 이를 거치지 않으면 남미 대륙남단으로 돌아야 해 15일 이상이 걸리는데요.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는 13,000척은 전 세계 교역량의 5에서 6%를 담당하는데 2024년 기준으로 미국 74.7%, 중국 21.4%, 일본 14.6%, 한국 9.4% 순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경제에 있어서 파나마 운하의 중요성이 다시 커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셰일 혁명이 있습니다. 미국이 막대한 양의 셰일 오일과 가스를 생산하게 된 건데요. 여기에 2016년 파나마 운하가 확장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셰일 가스, LPG, LNG 등 미국산 에너지원의 아시아 행 운송에 걸리는 시일이 대폭 줄어들어 수출 핵심 통로가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보조 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로 국토부가 보조 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조 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하는 부분과 보조 배터리를 기내에 보관하는 부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조 배터리를 선반에 두지 않는 방안과 보조 배터리를 담을 비닐 파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조 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이해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로 보조 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이 강화될 수 있음을 보도했는데 관련해 다른 보조 배터리 화재 사례와 해외 보조 배터리 관련 규정이 알고 싶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보조 배터리로 인한 여객기 화재 사례와 해외 관련 규정을 알아봅니다. 항공기에 반입된 보조 배터리에 따른 사고는 국내외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4월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 5G891 3편에서 좌석이 선반에 있던 보조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무원들이 연기를 바로 꺼 큰 화재는 일어나지 않았고 승객 273명을 태운 항공기는 예정대로 제주공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지난해 2월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중국 상하이로 가는 로얄에어 필리핀 RW602 항공편에서 승객 보조 배터리에서 불이 나 해당 항공기가 홍콩으로 긴급 회항하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준비하는 가운데 항공업계도 잇따라 보조 배터리 안전관리 규정을 자체 강화하고 나섰는데요. 이미 해외 주요 항공사들은 보조 배터리 관련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모든 예비 리튬 배터리를 가방에서 꺼내 승객이 직접 보관하도록 하고 배터리 단자를 테이프로 덮거나 보호 파우치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터키항공, 싱가포르항공, 대만 에바항공 등도 배터리를 원래의 포장에 넣어 보관하거나 비닐에 넣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